A 프로젝트 건 디자인 컨펌 요청 건입니다. 조언 구하러 왔습니다. 방향성 체크하러 왔습니다. 요 얘기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때 리더는 긴장하고 있고 대체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러면서 벌써 긴장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실제로 5분 동안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리더는 이제 긴장하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면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제가 약 1년 전에 한 이 시즌 때 이제 가산에 위치한 한 120명 조직의 그 피부 미용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피부 미용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 기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투트랙으로 이제 직급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원 주임 대리급의 실무자급 그리고 과차장 부장의 이렇게 팀장 리더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팀장님들과 교육할 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팀장님들 혹시 그 커뮤니케이션이 주제다 보니까 어떨 때가 조금 힘드십니까? 실무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할 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중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실무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팀장님 그 시간 되세요? 아, 무서운 이야기예요. 팀장님 저 진짜 큰일 났습니다. 팀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드릴 말씀. 와, 저 말은 정말. 네. 대표님 그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네, 한 실무자가 찾아와서 네. 로빈 그 큰일 났습니다 하면 딱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이 문장들이 팀장님들 입에서 나온 문장들인데 아하.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찾아오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네. 본인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분주할 때 바쁠 때 일단 저 말만 들어도 승질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안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뒤에 얘기가 잘 들리지 않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얘 왜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그 소통에 좀 방해를 일으키는 것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 주임 대리급 교육에 가서 이 교육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안심화법에 대한 교육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개수, 상황을 아주 심플하게 안심화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로님, 딱 2분만 시간 내줄 수 있으실까요? 2분만.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표정과 몸짓도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분만 혹시 저한테 시간 내줄 수 있을까요? 하면은 2분이라는 시간이 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팀장님 혹시 30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좀 미리 말해야지 그 정도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혹은 팀장님 제가 간단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저기 한 가지. 간단한 질문, 저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비언어도 중요하다는 거. 정말 간단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간단한 느낌.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팀장님 이번 그 A 프로젝트 건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한 가지 조언 좀 구하러 왔습니다. 저거는 좀 안심시키는 뭐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안심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김경희 대표님께 저걸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커뮤니티 뭔가 속아 넘어간 듯한 느낌. 커뮤니티 연사님이 한번 이제 취소가 됐는데 제 마음은 좀 속이 탔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와서 얘기했던 맞아요. 건 별일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섭외하면 됩니다. 근데 조언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와서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확 제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심화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 화법만 쓴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실무자가 리더에게 가서 질문할 때 안심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저 2분 한 가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지를 미리 정리하고 간다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안심시켜준다라는 포인트가 있죠.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한 가지, 간단한 질문,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언, 네. 이런 말들이 특별히 제가 들을 때는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 없구나. 네. 좀 조언해주면 되겠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네요.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리더를 찾아갈 때 딱 저 멘트들만 살짝 준비해서 가면 약간 유머러스하고 쿠션 언어로서 쉽게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참 중요한 팁들인데 잘 몰라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말부터 그냥 일단 승질이 네, 나요. 맞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또 안 해주고 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자, 뭐 2분만 시간 되십니까? 간단한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여기 A 프로젝트 잘 진행되는데요. 한 가지 조언 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간단하게 안심으로 시작을 해라. 확실히 뭐 안심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또 다른 거는 또 어떻게 또 됩니까? 또 다른 지식은 이제 제가 6개월 전에 한 공공 영역의 기관에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7급 공무원 분들이었고 네. 그때는 실제로 제가 요청받았던 주제가 저거였습니다. 저기 강의 제목이 저렇습니다. 저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을 했었던 상사가 좋아하는 핵심을 전달하는 보고 요령을 좀 알려달라. 일단 강의 제목이 저희가 정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많이 풀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저거를 받았을 때 어떤 니즈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리더들의 특징을 분석해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바쁘다. 정신이 좀 없다. 그리고 이제 늘 긴장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해주고 싶지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걸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컨펌을 해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지식 나누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 했고 가장 만족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2갈씩 30초였습니다. 리더를 찾아가서 뭔가를 질문하거나 요청할 때는 30초 이내에 알맹이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정말 가령 이런 겁니다. 왜 찾아왔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네. 팀장님 아까 혹시 2분만 시간 괜찮습니까? 라고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는 횡설수설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 팀장님 제가 이 미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A 프로젝트 건 디자인 컨펌 요청 건입니다. 조언 구하러 왔습니다. 방향성 체크하러 왔습니다. 요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때 리더는 긴장하고 있고 대체 얘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팀장님 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잘 보냈죠. 네, 이러면서 벌써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근데 이 얘기가 실제로 5분 동안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분간. 그러다 리더는 이제 긴장하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하면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그게 안 돼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패션 쪽에 일을 할 때 한 브랜드장이 매장이 한 200개 정도 되는 브랜드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컨펌을 받으러 이제 회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컨펌 대상인 매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말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회사 전체 매출 보고부터 한 거예요. 네, 네. 회사 전체 매출 보고, 그다음에 뭐 조직 현황,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그 주요 매장 철수 건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매출 보고 하다가 2시간 지났어요. 왜 떨어졌냐? 그리고 그거는 대책은 뭐냐? 네. 이 이야기 2시간 하다가 뒷장, PPT 뒷장 가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 앞장에다 올려놔야죠. 네. 이게 요건입니다. 맞습니다. 요건인데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요거 좀 확인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분은 한 달 동안 5번 불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피폐해가지고 네. 그분이 자꾸 빠꾸 맞으니까 스텝인 저도 네. 자꾸 자료 조사해야 되고 맞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입니다. 네. 명확하게. 지금 노민호 대표님도 보시면 안심화법은 실무자가 리더에게 가기 전 컨펌 구할 것을 정리하고 간다. 여기 굉장히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뭔 이야기 할지를 두괄식으로 빨리 말해주는 거 저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소대장 근무를 했었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가 저한테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소대장은 중대장처럼 일해야 되고 중대장은 대대장처럼 일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하. 근데 제가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제가 1년이 지나고 이제 중위 계급 달았을 때 이해가 됐던 게 중대장님이 그러니까 내가 중대장님께 어떤 걸 들이밀었을 때 중대장님의 시선에서 컨펌해 줄 수 있을까? 아하. 그거를 정리하면 30초 동안 뭘 얘기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전 이것도 고객 중심적 사고라고 보는데 그렇죠. 내가 리더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실무자 관점에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바쁘다 보면 공급자 중심에서 내가 말할 것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이게 너무 중요하면 그때 깨달아서 저도 저한테 뭔가 컨펌 받으러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저도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하다가 왜 이렇게 말이 길지? 빨리 끝내주면 좋겠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자, 핵심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라.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야 네. 됩니까? 그리고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제가 인천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언제 또 저기는 갔다 오셨어요? 여기서도 이제 7급 공무원 분들도 있으셨고 5급 공무원 분들도 주로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쪽을 또.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입에서 나왔던 니즈도 이제 뭐 안심마법 2가식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질문을 하고 미팅을 거는데 자꾸
그냥 컨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도 줬으면 좋겠고 리더가 그냥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좀 답답하다. 왜 생각을 안 해오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제가 요즘 실무자분들 교육할 때 가장 그 인기가 많은 게 이제 대안 제시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간단한데 리더를 만나서 내가 어떤 컨펌을 구할 때는 리더 의견을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최소 3가지 대안은 준비해 가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겁니다. 아까 안심화법부터 가면 팀장님 딱 2분만 시간 되십니까?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디자인 컨펌 요청 건으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디자인 표지 A안, 디자인 표지 2안, 디자인 표지 3안을 제가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팀장님 요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좀 괜찮은지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죠. 자,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는 A, B, C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디자인 시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컨펌 빙자 숙제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넘기는 승질이 거죠. 갑자기 내가 알바냐 지금. 네, 맞습니다. 내가 당신의 부하냐. 맞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때가 네. 옛날에 우리 말고 옛날에. 네. 옛날에 그렇게 대안을 생각해서 가라. 네. 그래서 컨펌을 진짜 받고 싶다. 그러면 좀 고민 조금이 아니라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을 3가지 정도 준비해 오셔라.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저도 실무자의 변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네. 실무자가 대안 1, 2, 3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리더가 네. 야 됐고 4번으로 해. 생각한 게 따로 있어. 네. 요런 게 반복돼 버리면 네. 아, 우리 팀장님은 뭐 자기가 생각한 게 있을 거야. 야, 됐어. 야, 팀장님이 답 주실 거야. 네네. 약간 얼굴 숙이고 약간 슬픈 표정으로 5초만 기다려. 네. 요게 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대안을 가져왔을 때 잘 받아주고 그걸 살려주는 것도 리더가 할 일이다. 맞습니다. 반대쪽으로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해드려야겠네요. 근데 저는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4번을 얻었다라는 감사도 있습니다. 아, 역시 훌륭합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목표는 그 컨펌을 받는 것이고 실행을 빨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 4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둘 다 너무 중요하다. 네. 제가 그 현장 그 인천 인재개발원 갔을 때 공무원 현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어요. 다 네.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네.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공공영역에 있는 분들은 고객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이 누구냐 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실무자분들이 대안을 준비할 때도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 측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리더도 납득할 만한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고 고객이 뭘 원하고 우리가 뭘 해주면 고객이 만족하는지를 미리 준비한 대안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객들은 이런 상황인들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안 1, 2, 3을 준비했다. 그럼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저건 이제 Y에 대한 질문이네요. 확실합니다. 왜 네, 그렇게 생각했어?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아, 우리 고객들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방향의 토론이 가능하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준비하는 실무자는 주도성이 있는 실무자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주도성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스티븐 코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저 책은 뭐 네. 아주 필독서입니다. 네. 정말 필독서입니다. 오래됐어도 명서입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떤 대안을 준비하거나 주도성을 늘릴 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요인이나 나의 태도 요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요인에 집중하는 그 대안들. 그 대안들을 그러니까 진짜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준비해 가면 리더도 make sense 하다. 납득이 된다. 라는 말도 꼭 한번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실제로 주니어 분들, 실무자분들도 이거 교육하고 이제 실제 코칭할 때 이런 말들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파이팅 하세요. 저게 제일 원하는 답이잖아요. 네. 뭐 괜찮네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정말 시원한 대답이죠. 네. 고객 가치에 두고 주도적으로 대안을 준비해서 소통해라.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혹시 뭐 바로 또 실행해 볼 수 있는 보고 기법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뭐 이런 화법도 있지만 실제로 보고 기법 교육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남에 위치한 한 이제 50명 조직의 제조업 회사에서 실무자분과 이제 어떤 교육을 했냐면 자, 프랩 보고법이라는 거를 이제 훈련했습니다. 프랩입니다. 프랩. 네, PREP인데 실제로 많은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설득술 프랩도 있고요. 책 쓰기 관련된 기법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앞에 보여 있는 4가지의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살짝 이제 마지막 퍼스펙티브만 바꿨습니다. 마지막이 포인트였는데 네. 퍼스펙티브 바꿨습니다. 핵심을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증거를 이야기하고 내 관점까지 얘기해 주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쇼미더 지식에서 오늘 이 보고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로빈께 얘기를 할 때 이런 겁니다. 로빈, 제가 이번에 쇼미더 지식에서 보고법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즘 현장을 다녀보니까 실제 팀장님들과 실무자에 있어서 소통에 어떤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중 5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이 보고법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쇼미더 지식에서 보고법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하. 이렇게 핵심 이유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시오.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네. 예를 들어 로빈, 제가 쇼미더 지식에서 보고법 강의 하겠습니다. 그 뭐 고객이 원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대의 생각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질문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아마 어떤 경영자분들은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제 이야기 할게요. 네. 뭐 추궁을 했다. 네. 뭐 이렇게 공감을 안 해줬다. 맞습니다. 뭐 역시 로빈은 T다.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사랑하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주니어 연구원 여러분, 네. 잘 참고하시기 근데 이제 어떤 경영자분들은 제가 이런 교육할 때 아니 저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거 네. 결코 당연하지. 훈련 안 되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훈련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실무자 그리고 이제 주니어급 분들은 요거를 한 번 정도는 교육을 하고 공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 좋은 게 딱 이게 템플릿을 짜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훈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네.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짜줘야 돼요. 네. 이래야 이게 돼요. 그냥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구두로 어려우면 이제 텍스트로라도 이렇게 쓸 수 그렇죠. 있게끔 네. 보고 요령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프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와 관련된 이제 교육 내용들을 업로드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사와 센스 있는 대화하기를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제가 최근에 보니까 4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소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주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훨씬 많을 네. 겁니다.